북한 기준에서는 이게 절대 오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생활용품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입니다.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고 동생통사 강동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탈북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장명진입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이 가장 치명적인 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들을 바꾸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점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민간단체가 주도를 했지만 북한은 군부가 주도했다라는 점에서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봐야 되죠. 참 저열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오물풍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니까요, 전 세계에 북한 경제의 열악한 실상을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김여정이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김여정이 엄청난 질책을 받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양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은 뭐 꿰맨다, 기운다라는 표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구멍난 부분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꿰맨 정도가 아니고 헝겊을 안에 덧댄 겁니다. 그 덧댄 헝겊이 또 떨어진 거죠. 북한 기준에서는 이게 절대 오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생활용품이에요. 제가 살던 지역에는 양말이나 옷 같은 것도 덧대서 입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인분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북한의 똥도둑 있을 정도로 똥도둑이 굉장히 귀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외압을 해가지고 뭔가 일상용품을 보낸 그런 느낌이에요. 북한에는 이제 인민학교 다닐 때 꼬마 과제가 있어요. 뭐 한 달에 2번 정도는 토끼 가죽 2개 가져와라, 종이 가져와라, 그리고 뭐 나무 가져와라, 구리 가져와라, 이렇게 물건들을 가져오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진짜 어려워가지고 구하기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엉덩이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꼬마 과제 하면 지금도 좀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일부 화학전을 대비한 거다라는 주장도 하시는데요. 뭐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좀 굉장히 치밀하게 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하게 잘려진 종이의 어떤 질량과 양을 계산을 했고 무게까지 감안을 했다면 나중에 거기에 다른 물질을 실어서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그 정도까지 만약에 보낸다면 그건 거의 전시 상태라는 거죠.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미사일이나 뭐 사격 이런 걸 하잖아요. 풍선으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뭐 떨어지면 일반 주민이 가지만 저희 나이 신고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가잖아요. 감히 예측하자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여정이 갑자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왜 폭파했습니까? 발단이 된 거는 대북 전단 때문이었죠. 한국에 대한 명백한 불만을 그때 표출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여정이 한 게 그 발원지에다가 총격을 가한 겁니다. 뭐 민간인의 피해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호소를 했었고요. 북한은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한쪽은 북한을 규탄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렇게 저열하게 오물풍선을 보내냐. 또 한쪽에서는 김여정의 잘못이 아니라 이 풍선을 보낸 대북 단체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탈북민 단체의 이 대북 전단 활동에 대해서 단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죠. 북한 당국으로서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활동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고 이 남남 갈등을 유발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카드였다라는 겁니다. 남조선 물건이나 남조선 영화나 취급하거나 본다 그러면 엄청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걸 이제 또 본보기를 삼아요. 이런 거를 취급하거나 유통을 하면 이렇게 된다. 공개 처형도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여러 번 보면서 그런 공포심 때문에 절대 못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개 처형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공간에 알림해가지고 이제 빨간 글씨로 알려요. 맨날 몇 시에 공개 처형이 있으니까 오라 해가지고 이제 몇십 명, 몇백 명을 다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다 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묶어놓고 AK로 총을 쏘거든요. 그렇게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김여정이 3번이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보냈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북한 체제의 열악한 실상을 세계가 다 알게 돼버린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문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여정이 뭐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숙청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혁명화를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김정은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 여정이 이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는 돌파구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틀어놔서 이 남남 갈등을 더 조장하고 유발시키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말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의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강대강 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지금 강대강 구도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강대강 구도는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펼친 게 아니라 현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이야말로 이게 안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둬서는 우리의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짜 평화라는 거에 속아서 북한 주민들은 결코 평화로웠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에서 종교 핍박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 북한, 언론 핍박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 북한, 인민들 경제적으로 굶어 죽이는 거 북한. 그런 집단입니다. 과연 그런 집단과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외교 관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류 보편적 가치인 바로 인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 거고, 북한 정권이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켜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너네가 살려내라.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지, 우리가 뭐 양보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이건 오히려 북한의 전략이 저는 말려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이 그만 좀 도발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북한은 쓰레기를 보내잖아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대화든 행동이든 좀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지저분해요. 무슨 똥이 날아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